장터 입구에 위치한 어느 주막은 닷새에 한 번뿐인 장날이었던지라 내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장돌뱅이 봉수가 큼직한 짐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25총각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넓은 어깨가 돋보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달에 감춰진 팔뚝이 바람에 살짝 드러나며 아낙네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주막의 주모는 술상을 나르다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2의 과부가 된 지 3년, 밤이면 종종 엉뚱한 상상을 품었는데 오늘은 그 주인공이 봉수가 됐습니다. 주모, 술 좀 더 주시죠. 봉수가 능청스럽게 다가오자 주모는 술동이를 들었습니다. 총각, 오늘 장사는 좀 했소? 예, 주모 덕에 잘 팔았습니다.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있으며 그녀의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해가 기울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막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봉수가 빈 술동이를 옮기며 물었습니다. 주모, 오늘 밤에 빈 객방이 하나 정도 있겠지? 있기는 한데 평소처럼 술만 먹고 잠은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않소? 오늘은 왠지 술값을 다른 걸로 치르고 싶어서요. 봉수는 능글맞게 웃으며 주모의 엉덩이를 살며시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장면이 벌어지자 수줍게 웃고는 봉수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뒷마당을 지나 객방에 들어서자 등잔불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안엔 낡은 이불과 낮은 탁자뿐이었고 문이 닫히자 긴장된 정적감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주모, 매번 주모를 볼 때마다 언제나 정을 통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 총각도 나랑 같은 마음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의 손끝이 고름을 느슨하게 매만졌습니다. 봉수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손길이 옷 안으로 스며들며 마치 빈 술잔에 첫 술이 채워지듯 서서히 온기가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곱군요. 자네도 생각보다. 아니, 훨씬 크구먼. 허리끈이 풀리자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입술이 귓불을 스치자 등줄기로 전율이 번졌고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자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나 큰 게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오늘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되죠? 옷이 풀리고 살결이 맞닿아 오래 참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봉수는 장단을 조율하듯 그녀를 이끌었고 주모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속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정상에 다다른 그 순간 그녀는 장터에서의 일탈이 이토록 달콤할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술값은 이렇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물건이 이 정도면 값은 늘 이렇게 치러야겠지. 그날 밤 빈 객방에서는 2번, 3번의 거래가 더 이어졌습니다. 문 밖에는 술독이 줄지어 있었지만 방 안에서 오간 거래만큼 진한 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가 북적여도 주모의 시선은 봉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봉수는 전날 일을 잊은 듯 건너 마을 아낙네들과 농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제 술은 괜찮았나? 주모가 슬쩍 묻자 봉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이야 주모가 따라주신 거니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술 말고도. 봉수는 말을 흐리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 한 번의 눈짓에 그녀의 귓불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모는 스리슬쩍 봉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객방은 치웠는데 이불을 다시 펴야 할까 모르겠네. 그럼 오늘도 술값을 치러야죠, 주모. 봉수는 대답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허리춤을 풀자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질수록 드러나는 선의 가슴속은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이젠 장날만 기다리게 생겼네. 원하시면 장날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오겠습니다. 다른 마을 주막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대답 대신 그는 그녀의 뒷목을 잡아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어제보다 더 깊고 느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몸을 밀어붙일 때마다 바닥 이불이 밀렸고
방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참. 이러다 자네 맛에 길들여지면 어쩌려고. 이미 맛들인 것 같은데요. 주모. 허리 아래에서 전해지는 힘의 전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물결이 차오르자 그는 귀한 물건을 다루듯 속도를 바꾸어가며 이어갔습니다. 주모.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모는 얼굴에 열기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묻고 그러나. 자네 맘대로 해보게. 마치 흥정을 끝맺듯 대화가 끝나자 봉수의 품은 더욱 빠르고 단단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을 일으키려던 주모는 힘이 풀려 다시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자네, 이러다 나 정말 쓰러지겠네. 주모가 원하신 것 아닙니까? 주모는 피식 웃음이 번졌지만 한편으론 장날에만 이 사내를 보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그날이 지나고도 봉수는 이유를 만들어 종종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무슨 물건을 팔러 왔소? 오늘은 물건이 아니라 주모 술맛이 그리워왔죠. 장날이 아니어도 빈 객방은 그들의 숨과 온기로 차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마저 달콤해졌습니다. 이제 주모는 봉수에게 술값을 받는 건지 자기가 봉수에게 마음값을 내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거래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매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모,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소. 무슨 좋은 일 있나? 한 포목상이 장난스럽게 묻자 주모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것이겠지? 봉수는 장터 한편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틈틈이 주막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서로만 아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녀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는 포대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장터가 조용해지자 주모는 술상을 거두는 척하며 봉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술값은 다른 걸로 치르고 가시게. 객방에 들어서자 등잔불 아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봉수가 그녀를 품에 안아 옷기 돼서 장터의 땀내와 수량이 섞여 풍겼습니다. 이 냄새가 참 묘해. 젊은 사내의 숨결에 술 냄새까지 섞여서. 이거야말로 장날에만 맡을 수 있는 향 아니겠어? 봉수는 고름을 풀어 부드러운 살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이 물건값이 제법 비쌀 겁니다. 비싸도 좋지만 단골은 잘 대접해야지. 그는 마치 귀한 그릇을 다루듯 서두르지 않고 그녀를 채웠습니다. 자네는 참 여인을 홀리는 재주가 있네. 주모가 원하신 거 아니었소. 두 사람은 장사꾼과 단골처럼 몰아붙였다가 귀한 술을 음미하듯 느리게 이어갔습니다.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가자 주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었습니다. 이러다가 나 자네한테 홀려주막 말아먹겠네. 그럼 제가 모시고 다른 마을로 가죠. 그랬다간 매일 물건값만 치르다 죽겠지? 그 후로도 신호를 주고받는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누군가 눈치채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 들른 포목상이 슬쩍 물었습니다. 주모, 봉수랑 왜 그렇게 자주 눈짓을 하시오? 주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물건값 흥정하는 거지. 장사꾼이랑 흥정 좀 하면 어때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이 일을 두고 깔깔 웃었습니다. 조만간 장터 사람들이 다 눈치채는 거 아니요. 그럼 어때? 흥정한다고 잡아가진 않겠지? 들킬 듯 말 듯한 긴장감은 오히려 그들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문관에선 주모가 봉수를 찾고 있었지만 먼저 나타난 건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는 천을 핑계로 하루에도 서너 번 주막을 드나들며 그녀와 말을 섞었습니다. 주모, 오늘도 곱구먼. 장터에 꽃이 따로 없어. 주모는 웃음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포목상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술상을 받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장돌뱅이랑 무슨 사이요? 손님이랑 주모 사이죠. 그럼 장날마다 객방이 왜 오래 잠겨 있습니까? 그 순간 주모의 손에 들린 술동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포목상은 술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야 주모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죠. 마침 그때 봉수가 장터 입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어깨 위의 짐과 단단한 팔 근육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봉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주모는 고름을 매만져 화답했습니다. 포목상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 재밌네. 그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장터가 붐벼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객방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포목상이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모, 오늘 밤은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냥 지금 여기서 하시죠. 주모의 싸늘한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포목상은 말을 이었습니다. 주모도 오랫동안 홀로 생활하며 많이 적적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사실 나도 오랫동안 포목상 생활을 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밤에 상부상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주모는 웃으며 팔목을 빼냈습니다. 속으론 점점 귀찮아지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봉수가 뒷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경계로 빛났습니다. 아까 그 포목상 놈이 뭐라던가요? 그냥 헛소리요. 신경 쓰지 마시게. 헛소리든 뭐든 주모 곁에 너무 붙어 있길래. 봉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얹혔습니다. 장터 소음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객방에 들어서자 그는 짐을 풀듯 그녀를 눌러앉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다릅니다. 왜? 누가 건드리려 하니 더 내 것 같아서요. 그 말과 함께 봉수의 손길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살결 위를 비단처럼 쓸다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는 걸? 그냥 자네가 이기는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완전히 이겨봅시다. 봉수는 마치 포목상에게 보란 듯 주모를 더 거칠고 깊게 품었습니다. 한창을 뜨겁게 타오르던 중 마당에서 포목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순간 둘은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봉수가 재빨리 이불을 덮었고 주모가 속삭였습니다. 저놈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나 봐. 포목상이 서성이다 돌아서자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장날엔 내가 먼저 올게요. 저 놈보다 빨리. 좋소. 대신 오늘처럼 오래도록 즐겁게 해주게. 둘은 그렇게 웃으며 다음 거래를 기약했습니다. 또다시 장날이 밝았고 주막마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은 벌써 첫 동이가 바닥을 보였고 주모의 머릿속에는 봉수가 자신을 얼마나 채워줄까 하는 기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포목상이 회방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꾸러미를 어깨에 맨 채 하루 종일 주막 기둥에 기대 사방을 살폈습니다. 주모, 오늘은 비단보다 야른 속천이 들어왔어. 손끝에 한 번만 대어보시오. 바쁜데 무슨 속천이요? 부드럽기로는 주모 살결만 못하겠지만. 그의 농을 그녀는 환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웃음 뒤에 나를 숨기는 법, 장사판에서 배운 처세였죠. 그래도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오늘은 아주 매달릴 기세로구나. 주모는 자리를 떴으나 포목상은 부엌 앞까지 주모를 따라왔습니다. 주모, 오늘 객방은 빈대가 있어. 객방은 손님 재우는 곳이지 시끄럽게 사내들 입담 푸는 곳이 아니오. 그럼 손님으로 재우시오. 내 돈 낼 테니? 주모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돈으로만 되는 세상이면 무당도 장사 접고 포목이나 했겠지. 두 사람의 말씨름에 주변에서 킥킥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봉수가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모, 술 한 병 더. 오늘은 손님이 많아 돈 셀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술이 술을 부르지요. 잔이 오가며 눈빛도 오갔습니다. 포목상은 둘의 눈맞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밤이 깊자 포목상이 주막 기둥에 기댄 채 객방 쪽을 버티고 섰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문단속이었죠. 부엌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놈이 지가 무슨 파수꾼이라도 된 듯하네. 주모는 난처했습니다. 포목상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던 봉수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법이 떠올라 짐 속에서 고급 흑천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물건 넣은 희귀한 재질이 흑천이었습니다. 그는 흑천을 슬쩍 포목상 앞에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포목상 양반, 천보는 눈이 좋다 하셨죠. 그런데 이런 건 못 보셨을걸요. 귀한 데서 건져왔습니다. 포목상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 보자. 빛깔은 등잔 옆에서, 촉감은 바람 없는 데서, 폭은 평상에서 확인해야 제맛이오. 기둥에 기대서야 무슨 감이 오겠어. 포목상은 홀린 듯 평상 쪽으로 갔습니다. 그 틈에 주모는 치맛자락을 모아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황급히 객방문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았다 다시 치받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가슴을 진정시키고 한참이 지났을까 방문 밖에서 봉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어서 들어오게. 둘은 웃음을 참으며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곧 방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끌어당기고 저고리 고름이 풀리며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껴요. 예. 봉수의 손이 천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살결은 금세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묵직하게 다가서자 등잔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길게 겹쳤습니다. 이튿날 장터를 정리하던 포목상이 평상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봉수는 짐을 메고 떠나려다 뒤를 돌아보았고 주모는 대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벼운 손짓이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당에는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장터는 또 다음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기다렸고 주모는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모의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장날이 되기도 전에 봉수가 주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어찌 벌써 오셨소? 놀란 주모가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다음 장터로 가는 길이 자꾸 이 주막 앞을 지나더라고요. 허허. 다음 장터랑 이 길은 반대잖소. 그러니 참으로 요상한 일 아니겠소? 그의 능청의 주모는 웃었고 웃음 끝에는 괜히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문제는 포목상이었습니다. 장날마다 주막 근처를 서성이던 그가 요즘은 아예 주막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천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장터 사람이라면 그 손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습니다. 주모. 이 색 좀 보시오. 주모 눈동자하고 비슷하오. 내 눈은 검정인데 이건 밤색이요. 밤색도 검정도 밤에 보면 그게 그거지요. 그의 농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동시에 이 포목상이 곧 봉수와 부딪힐 날이 머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봉수가 장날도 아닌데 불쑥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물건값 말고 빚값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무슨 빚이 있어? 지난 장에 3번밖에 못하고 갔잖아요. 2번은 더 했어야죠. 그 말에 주모는 웃음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지. 어디서 받을 텐가? 대낮에 여기서 받을 순 없죠?
두 사람은 주방을 돌아 빈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봉수는 능숙하게 주모를 품었습니다. 봉수는 흥정의 막판 값을 올리듯 속도를 높였다가 늦추기를 반복했고 주모는 이불 모서리를 움켜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빚이 얼마나 쌓였길래 이리 많이 하는가? 저번에 못한 2번 하고 이자로 다시 5번은 해야 빚이 갚아지지요. 자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어서 받아가시게. 그 순간 밖에서 포목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술상 좀 내주시오.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봉수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답 안 하면 아마 이 방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잠시 뒤 문 밑으로 포목상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주모, 여기 계시오. 아, 예, 손님. 낮잠을 좀 잤네요. 금방 나갑니다. 주모는 평온한 목소리를 냈지만 봉수의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에 그녀의 온몸이 긴장과 열기로 떨렸습니다. 포목상이 발길을 돌린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봉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날이 아니어도 와야 하는 이유죠. 미친 장돌뱅이. 주모가 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장날뿐 아니라 틈만 나면 이어졌습니다. 주막 뒷마당, 빈 객방, 심지어 주방 한쪽 쌀독 옆까지 장소만 달랐을 뿐 장단은 여전했습니다. 그만큼 포목상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주막 곳곳에 밴 향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목상은 아예 주막 마당 한가운데 평상을 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들을 주막에 불러 술을 많이 팔아주려고 하오. 주모는 포목상의 속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은 작정했구나. 이윽고 장터 끝에서 봉수가 나타났습니다. 짐을 맨 어깨와 그을린 목덜미, 그리고 핏줄 솟은 두툼한 팔뚝은 여전했습니다. 멀리서 주모를 본 봉수는 짧게 눈짓했고 주모는 술을 따르다 고개를 들어 고름을 느슨하게 맸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렇듯 둘만의 신호를 주고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포목상의 눈빛도 예리함으로 번쩍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포목상은 아예 객방 앞을 지켰습니다. 주모는 오늘은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봉수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포목상 코앞에서 할까요? 자네 미쳤나? 그러니까 더 아찔하죠. 밤이 되어 손님이 줄자 봉수는 빈 술동이를 옮기는 첫 객방 쪽으로 갔습니다. 포목상은 힐끔 보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그 틈에 주모는 헛간으로 향했고 봉수도 뒤따랐습니다. 헛간 안은 집더미가 가득해 발소리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격하게 하면 안 되네. 저번엔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서 눈치챌 뻔했잖나. 주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봉수의 손이 허리춤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갑시다. 왜? 포목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 말이 오히려 심장을 더 뛰게 했습니다. 봉수는 처음부터 깊게 들어왔고 주모는 짚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바람소리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봉수의 숨과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주모, 여기 계시오. 포목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만 봉수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은근한 흔들림에 등골이 서늘해졌다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포목상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중얼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이상하다. 왜 헛간에서도 술 냄새가 나지? 둘은 참았던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목상 코앞에서 하는 말이죠. 이 미친 장돌뱅이.
그날 밤 둘은 집더미 위에서 두 번의 거래를 나눴습니다. 처음은 긴장 속에서 짧게, 두 번째는 웃음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땀과 열기가 밴 헛간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보자. 주모가 원하시면 뭐든 해드립니다. 달빛이 집더미 위, 땀에 젖은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마지막 날은 분주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물건도 사람들의 얼굴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모는 새벽부터 술동이를 닫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가슴이 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그놈이 방해를 하겠지? 예상대로 오전 장사 중 포목상이 포목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모, 오늘은 객방 하나 빌려주시오. 객방은 손님 재우는 곳이지 천 구경하는 데 쓰는 데가 아니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있어서요.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주모는 단번에 포목상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아예 밤새도록 감시하겠다는 거구나. 멀리서 봉수도 그 말을 들었는지 얄궂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포목상은 여전히 객방 앞에 버티고 섰고 주모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봉수가 주방 뒤편으로 몸을 숨기듯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뒷길로 들어갑시다. 어디로? 술 창고가 있지 않소. 그 말에 주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안은 술독과 곡식 자루가 빽빽했고 한쪽 귀퉁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은한 수량이 밀려들었습니다. 봉수는 숨을 들이쉬더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도 숨소리는 줄이셔야죠. 그게 되겠나? 안 되면 제가 막아드리죠. 봉수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고 손길이 허리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옷자락이 풀리며 은근한 열기가 창고 안을 감쌌습니다. 주모의 숨은 가늘게 떨렸고 봉수는 느릿하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창고 문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주모, 혹시 거기 있소? 포목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어 포목상이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온몸을 훑는 감각이 그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숨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 아니야. 포목상의 목소리가 한층 가까워지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달빛이 일렁이며 창고 안을 비추자 봉수와 주모의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로의 팔과 다리가 얽힌 채 달아오른 뺨과 젖은 숨결이 그대로 포목상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주모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눈을 질끈 감았고 봉수는 굳은 표정으로 몸을 틀어 그녀를 가렸습니다. 포목상의 눈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씁쓸한 확신이 번졌습니다. 포목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봉수의 등과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주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모, 이게 무슨 꼴이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주모는 봉수의 품 안에서 더 깊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귀마저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포목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흥분하시오. 주모가 포목상 안 사람도 아닌데. 포목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신과 주모 사이는 연인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속 질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걸 장터 사람들 다 알게 하겠소. 이를 악물며 말을 내뱉은 뒤
그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수량과 방금까지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주모는 한참을 봉수의 가슴에 기대어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났네. 봉수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의 말에 주모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품을 맞댔습니다. 다음 장날 포목상은 장터 한가운데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가 봤어. 장돌뱅이랑 주모가 술창고에서 알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사람들은 잠시 놀란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서로를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 속에는 경악보다 장난기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는 건데. 그렇지. 그걸 본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포목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말을 보태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 입가에는 피식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장터의 시선이 더 이상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한밤중에 몰래 훔쳐본 꼴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포목상의 이름은 장터에서 소소한 웃음거리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질투와 자존심을 삼킨 채 평상 한쪽에 앉았지만 이미 치정 싸움에서 패배한 소인배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모와 봉수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숨죽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봉수는 장날이면 주막에 들러 눈짓을 하였고 주모는 고름을 한번 느슨하게 메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둘만의 거래는 이어졌죠. 사람들은 그걸 두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터에서 제일 좋은 거래를 나누는 사람들일 것이요. 그 거래는 앞으로도 나랑만 하시게. 그렇게 두 사람의 거래는 장터 입구에 위치한 어느 주막은 닷새에 한 번뿐인 장날이었던지라 내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장돌뱅이 봉수가 큼직한 짐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25총각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넓은 어깨가 돋보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 아래 감춰진 팔뚝이 바람에 살짝 드러나며 아낙네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주막의 주모는 술상을 나르다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2의 과부가 된 지 3년, 밤이면 종종 엉뚱한 상상을 품었는데 오늘은 그 주인공이 봉수가 됐습니다. 주모, 술 좀 더 주시죠. 봉수가 능청스럽게 다가오자 주모는 술동이를 들었습니다. 총각, 오늘 장사는 좀 했소? 예, 주모 덕에 잘 팔았습니다.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스며 그녀의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해가 기울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막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봉수가 빈 술동이를 옮기며 물었습니다. 주모, 오늘 밤에 빈 객방이 하나 정도 있겠지. 있기는 한데 평소처럼 술만 먹고 잠은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않소? 오늘은 왠지 술값을 다른 걸로 치르고 싶어서요. 봉수는 능글맞게 웃으며 주모의 엉덩이를 살며시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장면이 벌어지자 수줍게 웃고는 봉수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뒷마당을 지나 객방에 들어서자 등잔불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안엔 낡은 이불과 낮은 탁자뿐이었고 문이 닫히자 긴장된 정적감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주모, 매번 주모를 볼 때마다 언제나 정을 통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 총각도 나랑 같은 마음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의 손끝이 고름을 느슨하게 매만졌습니다. 봉수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손길이 옷 안으로 스며들며 마치 빈 술잔에 첫 술이 채워지듯 서서히 온기가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곱군요. 자네도 생각보다. 아니, 훨씬 크구먼. 허리끈이 풀리자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입술이 귓불을 스치자 등줄기로 전율이 번졌고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자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나 큰 게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오늘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되죠? 옷이 풀리고 살결이 맞닿아 오래 참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봉수는 장단을 조율하듯 그녀를 이끌었고 주모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속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정상에 다다른 그 순간 그녀는 장터에서의 일탈이 이토록 달콤할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술값은 이렇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물건이 이 정도면 값은 늘 이렇게 치러야겠지. 그날 밤 빈 객방에서는 2번, 3번의 거래가 더 이어졌습니다. 문 밖에는 술독이 줄지어 있었지만 방 안에서 오간 거래만큼 진한 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가 북적여도 주모의 시선은 봉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봉수는 전날 일을 잊은 듯 건너 마을 아낙네들과 농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제 술은 괜찮았나? 주모가 슬쩍 묻자 봉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이야 주모가 따라주신 거니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술 말고도 봉수는 말을 흐리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 한 번의 눈짓에 그녀의 귓불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모는 스리슬쩍 봉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객방은 치웠는데 이불을 다시 펴야 할까 모르겠네. 그럼 오늘도 술값을 치러야죠. 주모. 봉수는 대답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허리춤을 풀자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질수록 드러나는 선의 가슴속은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이젠 장날만 기다리게 생겼네. 원하시면 장날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오겠습니다. 다른 마을 주막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대답 대신 그는 그녀의 뒷목을 잡아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어제보다 더 깊고 느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몸을 밀어붙일 때마다 바닥 이불이 밀렸고 방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참. 이러다 자네 맛에 길들여지면 어쩌려고. 이미 맛들인 것 같은데요. 주모. 허리 아래에서 전해지는 힘의 전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물결이 차오르자 그는 귀한 물건을 다루듯 속도를 바꾸어가며 이어갔습니다. 주모.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모는 얼굴에 열기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묻고 그러나. 자네 맘대로 해보게. 마치 흥정을 끝맺듯 대화가 끝나자 봉수의 품은 더욱 빠르고 단단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을 일으키려던 주모는 힘이 풀려 다시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자네, 이러다 나 정말 쓰러지겠네. 주모가 원하신 것 아닙니까? 주모는 피식 웃음이 번졌지만 한편으론 장날에만 이 사내를 보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그날이 지나고도 봉수는 이유를 만들어 종종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무슨 물건을 팔러 왔소? 오늘은 물건이 아니라 주모 술맛이 그리워왔죠. 장날이 아니어도 빈 객방은 그들의 숨과 온기로 차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마저 달콤해졌습니다. 이제 주모는 봉수에게 술값을 받는 건지 자기가 봉수에게 마음값을 내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거래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매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모,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소. 무슨 좋은 일 있나? 한 포목상이 장난스럽게 묻자 주모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것이겠지? 봉수는 장터 한편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틈틈이 주막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서로만 아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녀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는 포대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장터가 조용해지자 주모는 술상을 거두는 척하며 봉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술값은 다른 걸로 치르고 가시게. 객방에 들어서자 등잔불 아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봉수가 그녀를 품에 안자 옷기 돼서 장터의 땀내와 수량이 섞여 풍겼습니다. 이 냄새가 참 묘해. 젊은 사내의 숨결에 술 냄새까지 섞여서 이거야말로 장날에만 맡을 수 있는 향 아니겠어? 봉수는 고름을 풀어 부드러운 살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이 물건값이 제법 비쌀 겁니다. 비싸도 좋지만 단골은 잘 대접해야지. 그는 마치 귀한 그릇을 다루듯 서두르지 않고 그녀를 채웠습니다. 자네는 참 여인을 홀리는 재주가 있네. 주모가 원하신 거 아니었어. 두 사람은 장사꾼과 단골처럼 몰아붙였다가 귀한 술을 음미하듯 느리게 이어갔습니다.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가자 주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었습니다. 이러다가 나 자네한테 홀려주막 말아먹겠네. 그럼 제가 모시고 다른 마을로 가죠. 그랬다간 매일 물건값만 치르다 죽겠지? 그 후로도 신호를 주고받는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누군가 눈치채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 들른 포목상이 슬쩍 물었습니다. 주모, 봉수랑 왜 그렇게 자주 눈짓을 하시오? 주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물건값 흥정하는 거지. 장사꾼이랑 흥정 좀 하면 어때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이 일을 두고 깔깔 웃었습니다. 조만간 장터 사람들이 다 눈치채는 거 아니요. 그럼 어때? 흥정한다고 잡아가진 않겠지? 들킬 듯 말 듯한 긴장감은 오히려 그들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문관에선 주모가 봉수를 찾고 있었지만 먼저 나타난 건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는 천을 핑계로 하루에도 서너 번 주막을 드나들며 그녀와 말을 섞었습니다. 주모, 오늘도 곱구먼. 장터에 꽃이 따로 없어. 주모는 웃음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포목상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술상을 받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장돌뱅이랑 무슨 사이요? 손님이랑 주모 사이죠. 그럼 장날마다 객방이 왜 오래 잠겨 있습니까? 그 순간 주모의 손에 들린 술동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포목상은 술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야 주모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죠. 마침 그때 봉수가 장터 입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어깨 위의 짐과 단단한 팔 근육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봉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주모는 고름을 매만져 화답했습니다. 포목상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 재밌네. 그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장터가 붐벼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객방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포목상이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모, 오늘 밤은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냥 지금 여기서 하시죠. 주모의 싸늘한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포목상은 말을 이었습니다. 주모도 오랫동안 홀로 생활하며 많이 적적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사실 나도 오랫동안 포목상 생활을 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밤에 상부상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주모는 웃으며 팔목을 빼냈습니다. 속으론 점점 귀찮아지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봉수가 뒷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경계로 빛났습니다. 아까 그 포목상 놈이 뭐라던가요? 그냥 헛소리요. 신경 쓰지 마시게. 헛소리든 뭐든 주모 곁에 너무 붙어 있길래. 봉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얹혔습니다. 장터 소음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객방에 들어서자 그는 짐을 풀듯 그녀를 눌러앉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다릅니다. 왜? 누가 건드리려 하니 더 내 것 같아서요. 그 말과 함께 봉수의 손길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살결 위를 비단처럼 쓸다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는 것? 그냥 자네가 이기는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완전히 이겨봅시다. 봉수는 마치 포목상에게 보란 듯 주모를 더 거칠고 깊게 품었습니다. 한창을 뜨겁게 타오르던 중 마당에서 포목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혹시 주모시오? 순간 둘은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봉수가 재빨리 이불을 덮었고 주모가 속삭였습니다. 저놈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나 봐. 포목상이 서성이다 돌아서자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장날엔 내가 먼저 올게요. 저 놈보다 빨리. 좋소. 대신 오늘처럼 오래도록 즐겁게 해주게. 둘은 그렇게 웃으며 다음 거래를 기약했습니다. 또다시 장날이 밝았고 주막마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은 벌써 첫 동이가 바닥을 보였고 주모의 머릿속에는 봉수가 자신을 얼마나 채워줄까 하는 기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포목상이 회방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꾸러미를 어깨에 맨 채 하루 종일 주막 기둥의 기대 사방을 살폈습니다. 주모. 오늘은 비단보다 야른 속천이 들어왔어. 손끝에 한 번만 대어보시오. 바쁜데 무슨 속천이요? 부드럽기로는 주모 살결만 못하겠지만. 그의 농을 그녀는 환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웃음 뒤에 나를 숨기는 법, 장사판에서 배운 처세였죠. 그래도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오늘은 아주 매달릴 기세로구나. 주모는 자리를 떴으나 포목상은 부엌 앞까지 주모를 따라왔습니다. 주모. 오늘 객방은 빈대가 있어. 객방은 손님 재우는 곳이지 시끄럽게 사내들 입담 푸는 곳이 아니오. 그럼 손님으로 재우시오. 내 돈 낼 테니? 주모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돈으로만 되는 세상이면 무당도 장사 접고 포목이나 했겠지. 두 사람의 말씨름에 주변에서 킥킥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봉수가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모, 술 한 병 더. 오늘은 손님이 많아 돈 셀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술이 술을 부르지요. 잔이 오가며 눈빛도 오갔습니다. 포목상은 둘의 눈맞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밤이 깊자 포목상이 주막 기둥에 기댄 채 객방 쪽을 버티고 섰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문단속이었죠. 부엌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놈이 지가 무슨 파수꾼이라도 된 듯하네. 주모는 난처했습니다. 포목상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던 봉수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법이 떠올라 짐 속에서 고급 흑천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물 건너온 희귀한 재질이 흑천이었습니다. 그는 흑천을 슬쩍 포목상 앞에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포목상 양반, 천보는 눈이 좋다 하셨죠. 그런데 이런 건 못 보셨을걸요. 귀한 데서 건져왔습니다. 포목상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 보자. 빛깔은 등잔 옆에서, 촉감은 바람 없는 데서, 폭은 평상에서 확인해야 제맛이오. 기둥에 기대서야 무슨 감이 오겠어. 포목상은 홀린 듯 평상 쪽으로 갔습니다. 그 틈에 주모는 치맛자락을 모아 재빨리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황급히 객방문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았다 다시 치받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가슴을 진정시키고 한참이 지났을까 방문 밖에서 봉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어서 들어오게. 둘은 웃음을 참으며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곧 방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끌어당기고 저고리 고름이 풀리며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껴요. 예. 봉수의 손이 천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살결은 금세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묵직하게 다가서자 등잔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길게 겹쳤습니다. 이튿날 장터를 정리하던 포목상이 평상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봉수는 짐을 메고 떠나려다 뒤를 돌아보았고 주모는 대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벼운 손짓이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당에는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장터는 또 다음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기다렸고 주모는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모의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장날이 되기도 전에 봉수가 주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어찌 벌써 오셨소? 놀란 주모가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다음 장터로 가는 길이 자꾸 이 주막 앞을 지나더라고요. 허허. 다음 장터랑 이 길은 반대잖소. 그러니 참으로 요상한 일 아니겠소? 그의 능청의 주모는 웃었고 웃음 끝에는 괜히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문제는 포목상이었습니다. 장날마다 주막 근처를 서성이던 그가 요즘은 아예 주막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천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장터 사람이라면 그 손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습니다. 주모, 이 색 좀 보시오. 주모 눈동자하고 비슷하오. 내 눈은 검정인데 이건 밤색이오. 밤색도 검정도 밤에 보면 그게 그거지요. 그의 농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동시에 이 포목상이 곧 봉수와 부딪힐 날이 머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봉수가 장날도 아닌데 불쑥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물건값 말고 빚값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무슨 빚이 있어? 지난 장에 3번밖에 못하고 갔잖아요. 2번은 더 했어야죠. 그 말에 주모는 웃음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지. 어디서 받을 텐가? 대낮에 여기서 받을 순 없죠? 두 사람은 주방을 돌아 빈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봉수는 능숙하게 주모를 품었습니다. 봉수는 흥정의 막판 값을 올리듯 속도를 높였다가 늦추기를 반복했고 주모는 이불 모서리를 움켜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빚이 얼마나 쌓였길래 이리 많이 하는가? 저번에 못한 2번 하고 이자로 다시 5번은 해야 빚이 갚아지지요. 자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어서 받아가시게. 그 순간 밖에서 포목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술상 좀 내주시오.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봉수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답 안 하면 아마 이 방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잠시 뒤 문 밑으로 포목상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주모, 여기 계시오. 아, 예, 손님. 낮잠을 좀 잤네요. 금방 나갑니다. 주모는 평온한 목소리를 냈지만 봉수의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에 그녀의 온몸이 긴장과 열기로 떨렸습니다. 포목상이 발길을 돌린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봉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날이 아니어도 와야 하는 이유죠. 미친 장돌뱅이. 주모가 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장날뿐 아니라 틈만 나면 이어졌습니다. 주막 뒷마당, 빈 객방, 심지어 주방 한쪽 쌀독 옆까지 장소만 달랐을 뿐 장단은 여전했습니다. 그만큼 포목상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주막 곳곳에 밴 향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목상은 아예 주막 마당 한가운데 평상을 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들을 주막에 불러 술을 많이 팔아주려고 하오. 주모는 포목상의 속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은 작정했구나. 이윽고 장터 끝에서 봉수가 나타났습니다. 짐을 맨 어깨와 그을린 목덜미, 그리고 핏줄 솟은 두툼한 팔뚝은 여전했습니다. 멀리서 주모를 본 봉수는 짧게 눈짓했고
주모는 술을 따르다 고개를 들어 고름을 느슨하게 맸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렇듯 둘만의 신호를 주고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포목상의 눈빛도 예리함으로 번쩍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포목상은 아예 객방 앞을 지켰습니다. 주모는 오늘은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봉수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포목상 코앞에서 할까요? 자네 미쳤나? 그러니까 더 아찔하죠. 밤이 되어 손님이 줄자 봉수는 빈 술동이를 옮기는 첫 객방 쪽으로 갔습니다. 포목상은 힐끔 보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그 틈에 주모는 헛간으로 향했고 봉수도 뒤따랐습니다. 헛간 안은 집더미가 가득해 발소리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격하게 하면 안 되네. 저번엔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서 눈치챌 뻔했잖나. 주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봉수의 손이 허리춤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갑시다. 왜? 포목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 말이 오히려 심장을 더 뛰게 했습니다. 봉수는 처음부터 깊게 들어왔고 주모는 짚을 움켜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바람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봉수의 숨과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주모, 여기 계시오. 포목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만 봉수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은근한 흔들림에 등골이 서늘해졌다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포목상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중얼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이상하다. 왜 헛간에서도 술 냄새가 나지? 둘은 참았던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목상 코앞에서 하는 말이죠. 이 미친 장돌뱅이. 그날 밤 둘은 집더미 위에서 두 번의 거래를 나눴습니다. 처음은 긴장 속에서 짧게, 두 번째는 웃음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땀과 열기가 밴 헛간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보자. 주모가 원하시면 뭐든 해드립니다. 달빛이 집더미 위, 땀에 젖은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마지막 날은 분주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물건도 사람들의 얼굴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모는 새벽부터 술동이를 닫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가슴이 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그놈이 방해를 하겠지? 예상대로 오전 장사 중 포목상이 포목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모, 오늘은 객방 하나 빌려주시오. 객방은 손님 재우는 곳이지 천 구경하는 데 쓰는 데가 아니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있어서요.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주모는 단번에 포목상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아예 밤새도록 감시하겠다는 거구나. 멀리서 봉수도 그 말을 들었는지 얄궂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주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포목상은 여전히 객방 앞에 버티고 섰고 주모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봉수가 주방 뒤편으로 몸을 숨기듯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뒷길로 들어갑시다. 어디로? 술 창고가 있지 않소. 그 말에 주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안은 술독과 곡식 자루가 빽빽했고 한쪽 귀퉁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은한 수량이 밀려들었습니다. 봉수는 숨을 들이쉬더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도 숨소리는 줄이셔야죠. 그게 되겠나? 안 되면 제가 막아드리죠. 봉수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고 손길이 허리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옷자락이 풀리며 은근한 열기가 창고 안을 감쌌습니다. 주모의 숨은 가늘게 떨렸고 봉수는 느릿하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주모, 혹시 거기 있어? 포목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